2010년 11월 23일 12시경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드디어 휴가가 떨어졌어요. 지금 휴가 나갑니다. 저녁에 보자고 들뜬 마음에 전화를 끊었던 저는 우리 아들이 연평도 선착장에서 북한의 포격 소식에 부대로 기대를 하다가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줄도 모르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휴가 나온 늠름한 모습 대신 잿빛으로 변해버린 우리 아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제대 후에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고 싶어요. 늘 말하던 정우의 꿈은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선엽 장군님 따님께서 헌화 및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헌화 및 분향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헌화 및 분향을 희망하시는 명복을 비는 조총 발사와 함께 순국선열과 후국 영령 및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께 일동 묵념. 바로 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국방부 장관 대신 일금 기장과 사령관님 부상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헌신 영예 승전한 그날을 해고하고 적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희생된 우리의 힘찬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국 수호의 뜨거운 영혼을 가슴에 품은 우리 두 명. 작은 섬 연평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연평도 곳곳에서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포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수십 건의 정화자 역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선착장을 뒤로 한 채 기를 것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호국 의지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에 목숨 바친 무명 용사와 유해를 찾지 못한 호국 영령을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이분들의 희생과 고 문강욱 일병 13년 전 슬픔과 아쉬움으로 남은 그 이름을 오늘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빗발치는 포탄을 해치고 나아가 작전용 비상 발전기를 돌렸고 마을의 화재를 진압해 국민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날 우리 해병 전우들은 전성의 주역이었습니다. 평소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선성구전의 대비 태세를 갖췄기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미국 헌신을 실천하고 우리 곁을 떠난 두 해병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던 진정한 영웅이자 군인다운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두 해병의 전우의 진정한 용기와 고귀한 희생 정신을 영원히 기를 것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호국 의지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굳건히 지키는 정의 선지인 강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국의 별이 되신 두 해병 영웅의 영전의 삶과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행사에 참석해 주신 유가족과 해병대 전우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방부 장관 신원식 대독. 불과 13년 전 북한 공산 세력이 도발한 연평도 포격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국민들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 무차별 폭격으로 연평도가 폐허가 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쟁과 같은 도발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12시경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드디어 휴가가 떨어졌어요. 지금 휴가 나갑니다. 저녁에 보자고 들뜬 마음에 전화를 끊었던 저는 우리 아들이 연평도 선착장에서 북한의 포격 소식에 부대로 기대를 하다가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줄도 모르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휴가 나온 늠름한 모습 대신 잿빛으로 변해버린 우리 아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제대 후에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고 싶어요. 늘 말하던 정우의 꿈은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엄마 아빠의 자랑이었던 문광욱 일병 또한 입대한 지 2개월도 안 된 신병의 군생활을 하면서 한반도는 내가 지킨다며 앞장서서 대응 사격을 준비하다 전상한 영웅이었습니다. 광욱이 조카가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생인 손자가 버팀목이 돼서 아픔을 삭혀가는 저 문광욱 부모님 또한 제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20살의 나이에 국토 방위를 하다 처참하게 전사한 두 장병들, 지금 살아있다면 35, 33살이 돼서 저 아까 참전 부상병들처럼 결혼도 하고 소중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아들들이 없는 13년의 시간 동안 우리 부모들은 아들 없는 아들 생일을 보내야 했고, 명절에는 아들의 묘역을 찾으며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연평도 포격 유족들은 정말 단 한 번도 국가나 당국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안보 위협의 상황에서는 누구도 희생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절감하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잔혹함만을 원망하고 울분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경부터 저는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엄마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노와 아픔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진정하게 희생한 희생 장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고 어떤 사회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지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들 정우가 자라고 태어난 광주에서 6.25 전쟁 중에 중공군으로 참전한 6.25 참전 전병이며 공산당 선동대장인 정일성 공원을 조성한다는 소식에 공산 세력의 아들을 잃은 엄마로서 정말 하늘에서 아들이 분노하고 왜 이런 상황에 광주에서 벌어지냐고 항의하고 억울해할까 봐 적극적으로 저는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공산주의자 공원 조성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사자 유족들은 평생 아버지 없이, 평생 남편 없이, 평생 자식 없이 살아가는 이 아픈 보훈 가족들의 이 상처에 더한 고통을 주는 일이기에 제가 정말로 미력하지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로만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훈은 곧 국격이라고 말씀하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해병대와 국가보훈부에서 희생 영웅을 기억하고 유족에 대한 아픔에 대한 위로와 관심을 어느 때보다도 실행하고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은 늘 정말로 폐부를 찌르른다란 그 아픔과 안타까움이 함께하기에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바친 전사자들의 희생 가치가 좀 더 예우되고 평생 고생 속에 살아가는 부모들의 아픔을 품어주는 보훈의 전국화 문화가 조성되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될 때 13년 전 북한 공산 세력에 의해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친 서정우와
문광욱의 억울한 영혼이 하늘에서 위로받고 그나마 행복한 안식을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평도 포격 전사 장병 추모식과 전승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